여러분은 바둑판에 바둑돌이 보이십니까? 인간은 태어날 때 이렇게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말아야 하는데 인류가 발전하고 진화를 거듭하면서 점점 가지고 나오는 것들이 많아집니다. 부모의 유전자가 그것이고 살면서 버리지 못한 유전자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색깔을 드러냅니다. 어떤 이는 검은색, 어떤 이는 흰색, 또 어떤 이는 초록색입니다. 오늘은 3인 바둑을 통해서 명상을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보통 명상은 조용한 곳에서 하기 마련입니다. 명상원을 찾아간다거나 숲이나 절에서 말이죠. 집에서도 조용한 시간대를 찾아서 하게 되는데 저는 정반대로 시끄러운 상태에서 도전을 해봅니다. 어쩌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미션을 준 셈입니다. 저는 주로 운전하면서 명상을 하거든요. 가장 많은 변수와 유혹이 있기 때문이고 평정심을 찾기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지금 바둑판에는 이렇게 93개의 돌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동안 흑백 초록돌이 두어온 기록들입니다. 이러한 발자취가 있었고 그런 기억으로 대국자들은 또 바둑돌을 바둑판 위에 한 수 한 수 두어 가겠지요. 이것이 우리 삶이고 우리의 일상입니다. 자, 그러면 눈을 감고 마음을 편안히 하고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선택은 어떠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눈을 뜨셔도 좋습니다. 단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방해 공작 들어갑니다. 저는 갑자기 끼어드는 차량이고 위험하게 고개하는 오토바이고 생각보다 빨리 빨간불로 변하는 신호등이고 갑자기 정차하는 택시입니다. 이런 방해에도 평정심을 잃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1단계 통과입니다. 흙은 뻗어서 초록을 제압하려는 의지가 보입니다. 초록은 이쪽 저쪽 바쁘게 생겼습니다. 그 와중에 백은 실리를 챙깁니다. 영리한 선택이죠. 개이득입니다. 초록은 중앙으로 도망가야겠죠? 네, 날일자로 피해갑니다. 흑은 한 칸으로 초록을 계속 추궁합니다. 초록에게 뭔가를 강요하고 있네요. 백은 또다시 실리를 챙깁니다. 나는 집을 지으련다. 너네끼리 싸워라. 초록은 손을 뺄 수가 없는 상태죠. 계속 어쩔 수 없는 울면서 겨자를 먹으며 공배만을 두고 있습니다. 흑은 들여다보는 척하면서 계속해서 초록돌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백이 과연 흑의 생각에 동의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동의하고도 남습니다. 튼튼히 이어서 오히려 땡큐하고 있네요. 아, 초록돌은 손을 뺐습니다. 이거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는 도망가기만 하다가는 승산이 없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집이 많은 백이 흑을 견제해 줄 거라는 기대도 섞여 있습니다. 여기서 흑은 계속해서 초록돌을 잡으러 갈지, 그러나 초록돌의 생산은 사실상 백돌이 지고 있습니다. 아, 흑의 선택은 우직하고 고집스러운 일방통행입니다. 어쩌면 백의 선택은 단순합니다. 흑이 초록을 잡지 못하도록만 하면 되는 거죠. 아, 저렇게 두려고 말이 되네요. 좌악의 전체를 노리고 있었군요. 시야가 넓습니다. 토트넘의 에릭센이 생각납니다. 그러자 흑은 하변에서 단수를 치는데요. 초록돌 2개와 백돌 1개를 단수했습니다. 3점은 큰데요. 아, 그런데 백돌은 잊지 않고 자신의 실리를 택하네요. 백은 초록에게 준 게 있으니까 초록에게 이으라고 또 남기네요. 초록은 과연 이을까요? 아, 초록도 잊지 않습니다. 오히려 좌상기 쪽으로 손을 돌립니다. 무슨 심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백과 초록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서로에게 미루고 있습니다. 하하하. 그런데 흑도 떠내지 않습니다. 흑도 자존심이 있지요. 주는 돈은 취하지 않습니다. 백도 일단 막습니다. 워낙 큰 자리라 막았죠. 소탐 대시라도 좋습니다. 일단 챙겨야죠. 초록은 그러고 나서 상비의 한 점을 이어둡니다. 도대체 대구자들이 하변에 단수된 것을 모를까요?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흑은 엉뚱한 곳에 둡니다. 단수한 곳을 따내지도 않고 백과 초록에 이으라고 강요합니다.
계속해서 부담만으로 남겨놓겠다는 의미죠. 아, 지금 저수는 우배를 100이 넘겠다는 표시인데 흙과 초록이 순순히 넘어가게 할까요? 그렇죠. 예상대로 방해를 합니다. 초록과 흙은 같은 팀이잖아요, 지금? 드디어 자신이 호모사피엔스임을 드러냅니다. 자연스럽게 뭉쳤습니다. 박자가 잘 맞죠? 지금 흙과 초록은 같은 색깔로 변한 듯합니다. 지금 자신의 색깔은 백색만 아니면 되거든요. 그런데 백이 저 두 점을 끌고 나오는 이유가 뭐죠? 자신을 괴롭힌 흑돌과 초록돌 두 점을 잡아보겠다는 뜻일까요? 거참, 총을 든 호모사피엔스 두 명이 백호 한 마리가 당할까요? 어라, 초록들이 탈출하는 수가 어설픕니다. 흑이 손을 빼기가 좀 그렇겠네요. 총을 가지고도 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흑의 입장에서는 당장은 공배를 이어가야만 하는 것 같은. 아니죠. 하빈에서 뻗어나간 초록돌을 여전히 노릴 수가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됩니다. 백은 가장 현실적인 수를 둡니다. 그 자리도 5집 이상 되는 큰 자리죠. 아참, 승부기적은 아직 모르지. 틈만 나면 집 타령입니다. 초록은 중앙에 투자합니다. 조용히 혼자 드넓은 광야로 걸어 나옵니다. 두고 보니까 빛나는 수입니다. 여기서 흑도 고민이 됩니다. 아, 끼어갑니다. 다시 선택은 백에게 넘어왔습니다. 당연히 도와줘야겠죠. 그렇지 않으면 형세가 흑으로 기우니까요. 그래서 다시 백은 초록과 한 팀이 됩니다. 백은 이제 흑백의 2차원적인 삶에서 벗어나 3차원 이상의 버전임을 드러냅니다. 우린 같은 인류죠. 하나의 이득을 위해서 자연스럽게 뭉쳤습니다. 알파고는 몇 차원일까요? 한 5차원쯤 되려나? 설사 6차원이라고 해도 3인 바둑에서는 힘을 쓰지 못할 겁니다. 아이러니죠. 이러면 초록의 전략이 맞아 떨어지는 순간입니다. 영리한 초록에게 흑과 백이 당한 것 같은 기분 왜일까요? 흑도 모험을 합니다. 백이 돕지 않을 수도 있는 장면인데요. 일단 밭전자를 가릅니다. 그 자체로 받기가 까다로워 보입니다. 저거야말로 헛슬 플레이 아닙니까? 초록이 저길 두었다면 백은 현명한 판단을 하죠. 관여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속세를 떠나 숲을 지나 동굴로 들어갑니다. 하하하, 드디어 지금 봅니다. 초록이 이제야 있습니다. 흑의 표정을 보고 싶네요. 계속해서 흑은 헛슬 플레이를 합니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을 자신이 도맡아 합니다. 엉뚱한 헛슬 플레이라서 그렇지 마음은 이해가 갑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희생하는 모습입니다. 백은 좌상기를 확실하게 자신의 집으로 만듭니다. 초록은 중앙을 밀고 나오면서 영역을 확보합니다. 그럼 저는 여기에서 3편을 마무리할 텐데요. 그리고 이제 다시 아무것도 없는 바둑판으로 돌아왔습니다. 바둑판은 우주입니다. 여전히 소리만 들리고 바둑돌은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원래의 나, 원래의 자신을 잊으셨나 봅니다. 원래의 나는 이렇게 학습되고 고정관념이 쌓인 누군가의 복사본으로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원래의 나는 무형, 무색, 무취 존재였는데 학습하고 생각하고 생존하면서 수많은 고정관념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결국 누군가의 복사본만으로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마추어가 프로를, 아니 아마추어가 알파고를 이기는 그날까지 3인 바둑은 계속됩니다. 다음 편에서 만나요.